네, 특종기계 김종대. 아, 저희가 떴어요, 의원님 때문에. 듣기에 나쁘지 않네요. 예, 저는 원래 기자할 때부터 단독 네. 기사를 많이 쓴 그러니까요. 언론인이죠. 예. 예. 제가 보기에 그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신문 지면을 갖고 있는 네. 유일 국회의원. 예, 제 고정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정 신문이라서 어딘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되는데.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예. 국회의원이 단독 욕심도 있어요. 예. 막 그 자기 지면에 막 자기가 단독을 해.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언론을 할 때부터 네. 프레스 오브 프레스, 프레스 오브 언론의 프레스. 언론, 언론의 특정을 뿌리는 네. 언론. 예. 예, 그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국회 와서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의원님의 UAE 의혹 특종 때문에 저희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도 그래요? 다양한 특종을 네. 여기서 하셔라. 아, 아니, 뭐 제가 어디 거기 가지 가겠습니까? 말고 예, 여기서 예, 예. 하셔라.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반가우시죠, 여러분? 샵 5400으로 문자 팍팍 쏴주시고요. TBS 앱. 너무 의견이 없어요. 민망해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침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뭡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들으세요? 가끔 듣습니다. 네, 예. 오늘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고정 출연하는 날인데 네. 오늘 그 방송에 문자가 폭주해서 다운이 됐어요. 아, 그래요? 5천 개가 들어왔대요. 아니, 뭡니까? 그게 왜? 뭘까요? 다 누구 욕이야. 아, 그 올림픽 응원단과 관계돼 있는 며칠 전부터 했던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그 주말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그분 네. 하태경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네. 그 김일성 가면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눈을 팠잖아요. 예. 응원단이 이렇게 예, 그 예. 휘파람 노래에 맞춰서 예. 미남 가면 그거를 누가 지시했냐? 김여정 부부장이 지시했다. 김일성 가면이 맞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대꾸할 가치가 없는 아니 동료 북한에서 의원에 대해서 예, 이렇게. 아니, 본회의장에서 제 옆자리예요. 아니, 예. 옆집이, 바로 옆자리. 옆장. 예. 예.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또 자리는 네. 꼭 붙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네. 지나친 상상력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가해진 정말로 그 막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저도 막말을 많이 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이 네. 아니 김일성 주석이라 그러면 북한에선 신인데 그러니까요. 그 눈가를 팠다. 그걸 가지고 김여정이 지시했다. 그럼 돌아가면 총살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오지 탄광. 예. 예. 아니 그런 근데 건 그 오빠랑 팔짱 끼고 비상식적이라고 사진 하는데. 찍었던데.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예. 제가 옆자리에 앉은 의원에 대해 막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까지 감안해서 네. 예, 저는 이 정도로 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참고 계시다는 게 눈빛으로 확인이 돼요. 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예.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줄이겠다. 이게 딱 아니 느껴지는. 학교에 담임 선생도 그렇지 이렇게 짝꿍을 붙여주면 어쩌라는 거야. 예, 제가 가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예. 왜 진짜 정치적 의도가 가해진 막말이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국민적 도리 아닐까요? 우선 사실관계의 문제죠. 사실관계. 예, 우선 그 팩트가 뭐냐. 팩트가 뭐냐. 이런 면인데 네. 이건 100%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하태경 의원이 휘파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네. 오늘도 복순이네 집 앞을 걸었네 휘파람. 휘파람. 그 나도 몰래 설레요.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그 남자의 청년이 그렇죠. 그 연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그렇죠. 장면에서 복순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복순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걸 휘파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김일성 주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복순이네 집 앞에 있는 그 청년을 묘사한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 신세대 우상화를 실험한 거다. 미남 가면으로. 네. 그럴까요? 넘어갈까요? 우리 신세대가. 넘어갑시다. 예. 아, 진짜 어떻게 넘어갑시다. 대응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네. 그런 상황. 그 개회식 보셨죠? 네. 올림픽 개회식.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같이 입장할 때 입장했죠. 공동 입장할 네. 때 다 일어나서 길박수를 했는데 예. 두 나라가 안 일어났잖아요.
아. 미국하고 일본. 예, 네, 예. 그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서는 또 북한하고 굉장히 만나서 대화할 뜻을 밝혀서 도대체 이분은 뭐가 진심인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네. 미국 언론에서 네. 펜스 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칼럼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펜스 부통령의 저런 어떤 행동이 예. 미국 전체의 의견이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1.5트랙이라 그래서 1.5 그 트랙. 청와대하고 민간 학자들이 미국에 갔다 왔다는 언론 네.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단장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하는 최종권 비서관이죠. 예. 전 연세대 교수. 네. 그 단장의 일행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는데 미국에 갔더니 예. 펜스 부통령이 뭐 강경한 정책을 갖고 온다는데 네. 미국 갔더니 아니다. 진짜요? 예. 그 백악관의 강경파들이 그런 그 경직된 네. 태도를 보이는 건 맞는데 예. 국무성이나 또 관변학자들이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남북 대화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더라. 네. 그러면 백악관 내 그 제가 보기에는 고립된 강경파가 펜스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심술 부리기, 네. 심술 부리기. 예, 내지는 투정하기, 네. 이런 어떤 그 행보가 나타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올림픽의 정신에 따르면은 이런 그 정치적인 행동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누구나 다 한 가족이고 그렇죠. 지구촌 식구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행성지구 시대입니다. 예. 행성지구 시대. 행성지구 시대. 예.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네. 올림픽의 오륜기가 거행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가 나왔다. 아니 그럼 올림픽에 참석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북한 압박하러 온 겁니까? 정치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저는 펜스 부통령의 저런 행보가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이냐? 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미국 의회 전문지 있잖아요. 더 힐이라고. 예. 거기에 그 미국의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그 트윗 올린 거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왜 저기 왜 갔냐? 올림픽 그래. 참가하러 간 거냐? 북한 압박하러 간 거냐? 저런 태도를 어디서 본 것 같다? 그 미국 그 무슨 축구인가요? 뭐 네. 있잖아요. 풋볼. 예. 거기서 이제 인종차별 그렇죠. 반대하던 그때도 똑같은 태도를 하더니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남한까지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사회 내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 네. 그 천안함이 그 전시돼 있는 이함대 사령부 방문, 네. 탈북자 면담, 네. 거기에 아베 총리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발언, 그러니까요. 예,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일련의 사안을 보면은 미국, 일본의 그 극단적 강경파들이 하나의 이 평창 올림픽의 시샘을 하듯이 네. 과도한 정치적 의사 표출을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올림픽 정신을 폄훼하는 수준까지 나가고 있어요. 자, 남북 대화라는 게 네. 이제 시작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단지 상견례예요. 상견례. 예. 네. 앞으로 진짜가 문제예요. 그럼 얼마든지 한미 간에 정책 조율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와가지고 대화 자체가 불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압박과 제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압박과 제재의 효과를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박, 제재, 대화 이 세 가지 그 기둥은 네. 대북 정책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예, 이거는 다 정리된 이론이에요. 예. 대화문 언제 미국이 닫겠다 그랬습니까?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열어놓고 압박과 제재를 병행한다예요. 이게 대북 정책인데 네. 최근에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앞서 나갔다고. 네.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견제하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네. 곧 그 미국과 일본의 그 집권층이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거 당한 적 있어요. 언제? 천안문 성노회. 맞아요. 성노외교 끝나자마자 예. 바로 또 미국에 갔잖아요. 그게 재작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천안문 성노회 올라간 게 9월입니다. 맞습니다. 열병식 참관했습니다. 예, 예. 즉각 길들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명 외교하러 이 다음 달인 10월에 미국 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드 문제가 급물살을 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길들이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길들이기가 들어올까요?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노예계 때 굉장히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굉장히 그 환대를 받았잖아요. 예. 좀 기분 좋게 오셨다고요. 예. 갔다 온 다음에 예.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청부서 예. 싹 다 받아가지고 이제 사드 배치로 이렇게 이어진 그러니까 건데. 차라리 중국 안 간만도 만도 못한 못한 거야. 걸로 180도 도니까 중국은 이제 격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네. 2년간이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고 예. 남북 관계도 같이 나빠졌던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뭐가 이 있을까? 무기를 국면의 또? 패턴은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왜 미국과 일본이 저럴까? 결국에는 그 미국의 MD, 한미일 군사공조 체제를 갖춰서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시대 네. 시스템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 패권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예. 그 미국 밑에 동생. 일본? 예. 있고 네.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구도로 보는 한 이게 한반도 문제 쉽지 않겠다. 이런 우울한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선 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네. 하마터면 문 대통령이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 그래요? 용케도 잘 버텼다. 그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얘기했을 때 네. 단호하게 예.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시원했을 거예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잘 버텼다. 웬만하면 어쩌면은 그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그 현실주의 관점으로 네. 굴복해서 야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거 그냥 쉬쉬하자. 정상회담 때 했던 얘기 밀봉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었어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행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내정에 대해서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거. 이 점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모종의 우리 독자적인 행보를 걷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남북 관계가 잘 됐을 때는 예. 주변 강국 간의 맞아요. 남북 대화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다 돼 있을 때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동서냉전이 무너지고 대탕트가 오고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흐름에 올라타서 91년도에 막이지막 막차를 타고 남북 합의서. 관계에 물꼬를 튼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예. 때입니다. 그때는 세계가 다 이거를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다자회담이 열리고 질서가 바뀔 때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의 아주 특이한 측면은 네. 그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다. 순수하게 남과 북만의 대화만으로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본 그 대화 분위기 중에서 매우 특이한 국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육자회담에서 2015년 9.19 공동성명 체결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죠. 깨버렸잖아요. 예.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의 북한 자금을 맞아요. 억류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이러니까 그리고 핵실험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거의 이때는 좌절이었는데 예. 막판에 조지 부시가 바뀌어. 중간 선거를 2006년에 패배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김정일과 대화하자. 네. 이러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간 겁니다. 아. 그게 13 육자 회담의 네. 합의문. 그게 이제 나중에 2.13 합의로 연결되고 네, 네. 남북 간에는 14 남북 공동선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같이 선순환 관계로 국제 정치와 한반도 정세가 같은 선순환으로 갔을 때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남북 관계가 먼저 끌어주고 네. 그다음에 주변국이 끌려오는 모양새예요. 이게 여태까지 남북 관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예. 정말 그 어떤 특이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시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이 막 그려져요.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캐르버 재단 연설에서.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코리아 패싱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네.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까 어려울 거다라고 보수야당 계속 비판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패싱 분위기였잖아요. 패싱 분위기였죠. 네, 그랬는데 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주변국을 설득해서 이렇게 이 정세를 끌고 가야 되는
위중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있어요. 그 일요일 날 마지막 공연 끝난 다음에 가기 전에 이제 한 손으로는 김영남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의 손을 잡은 다음에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이 국면을 좀 돌파해 가자.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촛불 횃불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횃불로 좀 승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 얘기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인 상호 견인을 도모하겠다. 네. 탄력적인 상호 견인 도모. 여기에 숨은 행간의 의미는 뭔가요? 이게 이제 에이전십이라는 건데 에이전십. 브로커. 그러니까 브로커? 북한이 그 우선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배경을 보셔야 돼요. 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KTX 안에서 외신과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 연습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기억하시나? 기억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검토하게 된 건 그 발언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자, 북한이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는 원래 미국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궁극적인 대화 상대입니다. 그걸 좀 무시했잖아, 우리를. 근데 미국이 쌩 깠다고 무시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남한을 징검다리로 해야 되겠는데 그때 남측하고 대화해야 되는 바로미터는 과연 남측이 미국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냐. 요거였어요. 그런데 남측이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 가장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벌써 연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만 연기한 게 아닙니다. 규모도 축소했어요. 시기 규모. 다시 열려도 정상적인 규모로 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국면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게 남측과의 대화를 하는 김정은의 신년사로 이어진 거구나.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로 급물살을 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고 미국은 반면에 지금 나오기에는 쑥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시 합칠 때도 중간에 누가 좀 한 명 있어서 이쪽 체면도 세워주고 저쪽 체면도 세워주는 뭐 좀 한 명이 있어야 그 좀 쑥스러운 걸 붙고 재결합을 하지. 중매쟁이. 중매쟁이. 우리 정부가 지금 중매쟁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 이거를 영어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 거예요. 에이전트십. 에이전트십. 이거를 발휘하는 건데 그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대북 압박 정책, 국제 공조를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는 이런 어떤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그 한국이 충분히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지난 7, 8개월에 걸쳐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다. 그러면서 막혀있는 대화에 뭔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니까 상대방의 관심 끌기, 그 다음에 그 관심을 호감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요런 식의 리더십 발휘. 요걸 이제 중재자, 퍼실리에이터, 촉진자라고도 하는. 요런 것에 F 발음이 안 되는 식이네요. 제 영어 발음은 평가하지 마세요. 퍼실리에이터.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메리카 사람들이. P 발음 같이 했죠. 그러니까 요런 데서 틈새를 발견했다. 틈새 전략이다 이게. 틈새 전략이다. 아 정말 그 어떤 평론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못 보는 대목을 단순 명쾌하게 언론인처럼 정리를 정말 잘해 주시는데 댓글이 막 들어왔어요. 윤종근님께서 김종대 의원님 하태 혼내주세요. 떼찌.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책임지. 떼찌 책임지시기로. 그다음에 이분 메일 주시는 분인데 리2001님께서 미군 철수한다고 벌써 길들이기가 시작되었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한국에 미국이 배치하는 전략자산, 네. 또 어떤 주한미군 주둔 정책, 네. 지금 여러 개 미군 기지 반환을 하면 구조 조정에 처해 있는 군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미일 연합훈련 네. 등등의 이제 첩첩 산중의 군사 의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 자, 이럴 때 예. 작년 8월을 한번 봅시다. 작년 8월이요. 그때 웬일인지 북한이 60일간 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은 네. 김정은이 자제하고 있다. 나는 그를 존중한다. 고로 한미연합훈련에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를 네. 안 보내. 훈련 규모는 3분의 1로 줄여. 예. 그때 트럼프가 난데없이 김정은은 아무런 선의를 안 보여주는데 넙죽국의 선의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연합훈련을 팍 줄여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쌍중단. 예. 네.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안 하고 예. 미국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자제하는 네. 이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했어요. 그게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또 작동합니다. 네. 북한이 지금 열병식을 축소했어요. 축소하고 예. 그다음에 생중계도 외신에 안 하고 예. 우리는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연기하고. 사실상의 쌍중단 효과. 저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예. 북한과 미국 간의 소통이 되는 유일한 프레임은 네. 쌍중단밖에 없다고 봐요. 그것이 쌍중단이라고 말하기를 거북스럽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다른 언어로 또는 네. 변형된 진화된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지만 네. 엄연히 근본적으로 내막을 따져보면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네. 거다. 중국, 러시아, 남한이 찬성해요. 이미. 네. 예. 그렇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이 이후에 어떤 전략적 행보와 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가 연동되는 약간의 모양새만 나오면 네. 이거는 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3월 위기설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끝나고 올림픽 휴전에 따라서 25일까지는 대충 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이 시작되면 똑같아진다 이거 판이. 네. 예,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군사 대결은 군사 대결이다라고 보수 정치권, 보수 언론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큰 우리 사회 갈등이 나타날 겁니다. 큰 갈등이 나타날 큰 갈등이 나타날 거예요. 네. 자,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느냐 마느냐 하더라도 어떤 모양새로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지금 한미 간에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모든 게 다 봉합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4월 달에 재개할 때 네. 만약에 이걸 갖다 예년보다도 더 북한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한다면 전략자산이 다워야 돼요. 네. 미국으로서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건 강한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응답하듯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느냐. 예. 남북 대화의 신락 같은 희망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겨둔 채 정세는 다시 원위치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럴 때 쌍중단의 그 변형된 프레임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 네.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아예 안 하거나 네. 또는 그 양상을 축소한거나 네.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성의를 보인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이번에 열병석 시처럼 네. 그렇게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는 하되 네. 전략자산이 빼고 작년 8월 같이 네. 또는 네. 장소를 조금 동해에서 네. 저 일본 쪽으로 아예 옮겨가지고 호주 쪽에 좀 가서 하는 건 어떨까요? 호주 쪽에서는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긴 그래요? 관할이 안 돼? 달라. 관할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요. 관할이 아니에요. 네. 거긴 달라요. 참석. 일본 쪽에서 그냥. 그러니까 일본이 훈련 그렇게 좋아하니까 니네가 해라. 이제? 니네가 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그 변형을 해도 우리 훈련은 큰 지장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상호 간에 약간의 어떤 신호를 좋은 쪽으로 발신하게 되면 네. 저는 그거는 사실상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대화입니다. 자, 그 와중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이죠. 남북 군사회담이. 예. 지금 언제쯤 판문점 열릴까요, 회담을 언제쯤? 할 때 우리가 합의한 세 가지가 네. 1번이 평창올림픽 참여, 네. 2번이 군사회담 개최, 맞습니다. 3번이 교류협력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카드다. 네, 근데 교류협력은 북한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측 요구사항이에요. 네. 반면에 군사회담은 북한이 제기한 의제입니다. 네.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한반도의 안보 문제, 평화 문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네. 자, 그 아젠다가 살아놓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온 겁니다. 평창올림픽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북한은. 군사회담입니다. 군사회담. 네. 자, 그렇게 되면 확성기 방생 또 판문점이나 휴전선 서해 오도에서 우발 충돌 방지 네. 상호 군사 함라인 구성 등 여러 가지 군사 협력 의제들이 나오고 네. 그것이 심화되고 고도화되면은 이제 평화 문제가 나오겠죠. 평화. 그게 바로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예. 그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네. 반드시 미국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 의제에 초청을 해줘야 되는 네. 것이죠. 이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는 무르익는데 네. 미국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려면 미국은 평창올림픽 올 필요가 없어요. 네. 부통령 와서 자리에서 안 일어서도 돼. 네. 그 사이에 지금 스웨덴하고 네.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북미가 비공식적으로 스웨덴? 되고 있어요. 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뉴욕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스웨덴이 세상에 알아줄 에이전트입니다. 아, 예, 예. 그거 아주 에이전트들이 유명한, 우리만 예. 있는 줄 알았더니 스웨덴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스웨덴이 한다고요? 그걸로 아주 유명한. 지금 남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몇 안 되는 국가죠.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죠. 예, 중재 외교. 예. 예, 지금 제가 이거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이 북한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네. 서로 경쟁이 붙어 있는데 지금요? 제가 보기엔 3개국이에요. 네.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캐나다는 지금 얼마 전에 10개국 우리 한국전쟁 담사국 네. 초청해가지고 자기네가 회의도 열었잖아요. 국제회의. 거기 강경화 장관도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자기네가 중진국으로 한반도 평화에 개입하는 것처럼. 근데 캐나다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가서 네. 부시 유엔 총회 그 참석차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캐나다 총리가 네. 북한하고 대화하세요. 이랬다가 거의 싸대기 맞을 뻔한 일도 있어요. 트리도 총리가. 진짜. 네. 진짜예요. 네. 근데 제가 전 세계에 가장 재밌는 나라가 캐나다인데 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네. 중간에 약간 계산이 착오가 되면은 미국 땅에 안 떨어지고 캐나다에 떨어져요. 캐나다 양 옆에 미국이 있어. 그래서 자기네 생존권이 걸렸어요. 자기네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네. 내가 캐나다 언론이나 정부 사람들 만났을 때 네. 아니 미국같이 강경책을 왜 안 쓰고 네. 잘못하면 핵미사일이 캐나다 떨어지는데 안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웬만한 데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저 크게 다칠 우려가 없습니다. 그거보단 그거 걱정하느니 네.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나 그래서 오. 전 세계 제일 재밌는 나라다. 네, 그러네, 진짜. 바로 예. 국경 밖에 미국은 지금 분위기가 난리가 났는데. 180도 예, 다른데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네. 그 북극 가서도 냉장고 파는 에이전트는 있는 거라고. 북극 가서도 냉장고 파는 에이전트. 스웨덴이 그랬다는 거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캐나다.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 붙어있어요. 어디서 뚫리냐. 하냐. 그런데 제가 스웨덴에 이제 북한 갔다 온, 평양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나요. 네. 그 안보개발연구원 이런 데하고 여러 차례. 예. 그래서 북한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국내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달리 평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박과 제재가 아직까지 전혀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 근데 옵니다. 지금 보면 그 비핵화 이슈를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근데 이제 그 헤리테이지 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브루스 클링너. 네. 그 CIA 관계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분석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핵화 이슈를 남북 정상회담에 다룰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정상회담에서 이 이슈 못 다루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비핵화 이슈를 다루면 대화가 안 돼요. 남북 정상회담은.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절충점은 네. 단계를 쪼개는 겁니다. 단계를 그걸 쪼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살라미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얇게 써는 예, 거, 예, 얇게 이렇게 예. 조각조각 예, 예. 얇게 써는 거. 그래서 목표를 세분화한다. 그러면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는 핵 동결이 되는 것이죠. 핵 동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도 굉장히 네. 체계화해서 제시한 공약의 하나였습니다만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라는 것은 대화 네. 자체를 포기하는 과도한 대화의 조건한데 대화는 무조건 하는 것이고 네. 그 대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비핵화보다 핵 동결이 돼야 된다. 핵 프리즈. 동결. 예. 얼려버린다 이거죠. 동결인데 그 동결을 통해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네. 거기서 쌓아진 신뢰와 네. 관계 형성을 통해 가지고 2단계로 비핵화, 즉 과거의 핵을 제거한다. 핵폐기. 예. 예. 그렇게 해서 미래 핵과 과거의 핵이라는 이런 구분법을 내놨어요. 이거는 정의당도 그 프레임을 우리가 더 빨리 냈고 네. 진보 또 개혁적인 세력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살라미 전술. 살라미 전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선 재래식 분쟁의 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핵 동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대화의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핵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비핵화 안 된다고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인가? 대화는 단절돼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러면 핵무기가 아니면 안전한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우선은 긴장 완화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평화 정책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군사적 신뢰 구축과 네. 핵 동결에 관한 네.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남북 간에도 에이전트십만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자, 우선 그러면 그 정상회담 제안이 왔으니까 이제 받을지 말지 여건을 조성해서 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살라미 전술에 따라서 네. 첫 번째는 핵동결을 위한 정상회담, 두 번째는 핵폐기를 위한 정상회담 좀 나눠가지고 그거는 말입니다. 핵 폐기는 다자 간에 해야 되고 다자 또 해결은 북미 간에 양자 간에 해야 되고요. 예. 우리는 긴장 완화 평화 정책. 긴장 완화 평화 정책. 그다음에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러면 북한도 테스트를 하겠죠. 예. 그럼 너네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자제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변형된 형태로 타협책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은 원래 우리 측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니까 네. 그 자체가 우리 의견, 의지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저렇게 막 펜스 부통령 와서 저런 태도로 볼 때 동맹국 잔치에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의 뜻과 의지를 무시하고 막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동맹국 행사에 와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펜스 부통령은 워낙 기이한 행태지만 네. 저런 것이 과연 미국의 전체 의견이냐 전체 저는 의견은 분명히 아니다. 이견이 있어요. 오히려 분명히 소수 저희는, 의견일 수 있다. 예, 다른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예.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저런 어떤 결례라 그러지만은 사실상 그러는 와중에서도 코피 전략, 코피 전략. 그렇죠. 그 코피 전략의 허구성이 마구마구 폭로가 됐어요. 네. 그것도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네. 빅터 차에 의해서 그렇죠. 낙마했지만 이분에 의해서 코피 전략의 허구성이 막 폭로되는 이런 양상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긴장 고조에 대해서 강압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뭔가 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평창 올림픽 와중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 이런 측면을 못 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간의 게임의 그 양상으로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남북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이 정세를 돌파해야 되는데
특사를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도 전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도 전해서 좀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사 파견 옛날부터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북한에 대한 특사뿐이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주변국이 아무런 어떤 그 여건 조성을 안 해준 가운데 남북 간의 대화로 국면을 이끌어온 네, 그렇죠. 매우 어려운 상황의 성과다. 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4대 강국 특사, 예. 이건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죠. 빨리 보내야 된다. 예,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일본 같은 데는 저를 보내주시고. 일본 특사. 일본 특사로 김종대 의원 손들었어요. 예, 자, 이렇게. 예. 제일 어렵고 고약한 거를 제가 네.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께 문자를 좀 보내시는 게 텔레그램이라도 하실까요? 받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네. 이렇게 결의를 자꾸 내보내줘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초대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끝나면 방북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잘하고 있다. 북한은 이거를 올리브 가지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큰 성과가 날까요? 자, 우선 IOC 네. 매우 좋은 명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전 사무총장 반기문 씨. 반기문 총장. 제가 뭐 그분을 네. 그렇게 존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소용이 해프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있으니까 그래도 뭐, 또 버리는 카드는 아니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4대 강국의 그 이제 네. 특사 외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기획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UAE 의혹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게 더 15초밖에 재밌는데. 안 남아가지고 네. 또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면은 이런 그 정치적인 행동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누구나 다 한 가족이고 그렇죠. 지구촌 식구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행성지구 시대입니다. 예. 행성지구 시대. 행성지구 시대. 예.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네. 올림픽의 오륜기가 거행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가 나왔다. 아니 그럼 올림픽에 참석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북한 압박하러 온 겁니까? 정치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전 펜스 부통령의 저런 행보가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이냐 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미국 의회 전문지 있잖아요. 더 힐이라고. 예. 거기에 그 미국의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그 트윗 올린 거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왜 저기 왜 갔냐? 올림픽 그래. 참가하러 간 거냐? 북한 압박하러 간 거냐? 저런 태도를 어디서 본 것 같다. 그 미국 그 무슨 축구인가요? 뭐 네. 있잖아요. 풋볼. 예. 거기서 이제 그 인종차별 그렇죠. 반대하던 그때도 똑같은 태도를 하더니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남한까지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사회 내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 네. 그 천안함이 그 전시되어 있는 이함대 사령부 방문, 네. 탈북자 면담, 네. 거기에 아베 총리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발언, 그러니까요. 예,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일련의 사안을 보면은 미국, 일본의 그 극단적 강경파들이 하나의 이 평창 올림픽의 시샘을 하듯이 네. 과도한 정치적 의사 표출을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올림픽 정신을 폄훼하는 수준까지 나가고 있어요. 자, 남북 대화라는 게 네. 이제 시작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단지 상견례예요. 상견례. 예. 네. 앞으로 진짜가 문제예요. 그럼 얼마든지 한미 간에 정책 조율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와가지고 대화 자체가 불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압박과 제재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압박과 제재의 효과를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박, 제재, 대화 이 세 가지 그 기둥은 네. 대북 정책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예, 이거는 다 정리된 이론이에요. 네. 대화문 언제 미국이 닫겠다 그랬습니까?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열어놓고 압박과 제재를 병행한다예요. 이게 대북 정책인데 네. 최근에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앞서 나갔다고. 네.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견제하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네. 곧 그 미국과 일본의 그 집권층이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거 당한 적 있어요. 언제?
천안문 성로에 맞아요. 성로 외교 끝나자마자 예. 바로 또 미국에 갔잖아요. 그게 재작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천안문 성로에 올라간 게 9월입니다. 맞습니다. 열병식 참관했습니다. 예, 예. 즉각 길들이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명 외교하러 이 다음 달인 10월에 미국 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드 문제가 급물살을 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길들이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길들이기가 들어올까요?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노외교 때 굉장히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굉장히 환대를 받았잖아요. 예. 좀 기분 좋게 오셨다고요. 예. 갔다 온 다음에 예.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청구서 예. 싹 다 받아가지고 이제 사드 배치로 이렇게 이어진 그러니까 건데. 차라리 중국 안간만도 만도 못한 못한 거야. 걸로 180도 도니까 중국은 이제 격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네. 2년간이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고 예. 남북 관계도 같이 나빠졌던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뭐가 이 있을까? 무기를 국면의 또? 패턴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왜 미국과 일본이 저럴까? 결국에는 미국의 MD, 한미일 군사공조 체제를 갖춰서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시대 네. 시스템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 패권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예. 미국 밑에 동생, 일본? 예. 있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런 구도로 보는 한 이게 한반도 문제 쉽지 않겠다. 이런 우울한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선 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네. 하마터면 문 대통령이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 그래요? 용케도 잘 버텼다. 그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네.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얘기했을 때 네. 단호하게 예.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시원했을 거예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렇게. 일단 잘 버텼다. 웬만하면 어쩌면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현실주의 관점으로 네. 굴복해서 야,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거 그냥 쉬쉬하자. 정상회담 때 했던 얘기 밀봉해버리자. 이럴 수도 있었어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행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내정에 대해서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거. 이 점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모종의 우리 독자적인 행보를 걷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남북 관계가 잘 됐을 때는 예. 주변 강국 간의 맞아요. 남북 대화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다 돼 있을 때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동서냉전이 무너지고 대탕트가 오고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흐름에 올라타서 타서 91년도에 막이지 막차를 타고 남북 합의서. 관계에 물꼬를 그렇습니다. 튼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예. 때입니다. 그때는 세 개가 다 이거를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다른 가치였죠. 그러니까 예. 요런 데서 틈새를 발견했다. 틈새 전략이다, 이게. 틈새 전략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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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어떤 평론가보다 예.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못 보는 대목을 단순 명쾌하게. 예, 언론인처럼 예.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는데 댓글이 막 들어왔어요. 윤종근님께서 김종대 의원님 핫해 혼내주세요. 떼찌. 예,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책임지. 떼찌 책임지시기로. 그 다음에 이분 매일 주시는 분인데 리2001님께서 미군 철수한다고 벌써 길들이기가 시작되었음. 이런 겁니다. 네. 지금 한국에 미국이 배치하는 전략자산, 네. 또 어떤 주한미군 주둔 정책, 네. 지금 여러 개 미군 기지 반환을 하면 구조 조정에 처해 있는 군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미일 연합훈련 네. 등등의 이제 첩첩산중의 군사 의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 자, 이럴 때 작년 8월을 한번 봅시다. 작년 8월이요. 그때 웬일인지 북한이 60일간 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은 네. 김정은이 자제하고 있다. 나는 그를 존중한다. 고로 한미연합훈련에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를 네. 안 보내.
훈련 규모는 3분의 1로 줄여. 예. 그때 트럼프가 난데없이 김정은은 아무런 선의를 안 보여주는데 넙죽극의 선의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연합훈련을 팍 줄여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쌍중단. 예. 네.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안 하고 예. 미국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자제하는 네. 이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했어요. 그게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또 작동합니다. 네. 북한이 지금 열병식을 축소했어요. 축소하고 예. 그다음에 생중계도 외신에 안 하고 예. 우리는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연기하고. 사실상의 쌍중단 효과. 저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예. 북한과 미국 간의 소통이 되는 유일한 프레임은 네. 쌍중단밖에 없다고 봐요. 아. 그것이 쌍중단이라고 말하기를 거북스럽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다른 언어로 또는 네. 변형된 진화된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지만 네. 엄연히 근본적으로 내막을 따져보면 쌍중단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네. 거다. 중국, 러시아, 남한이 찬성해요. 이미. 네. 예. 그렇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이 이후에 어떤 전략적 행보와 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가 연동되는 약간의 모양새만 나오면 네. 이거는 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3월 위기설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끝나고 올림픽 휴전에 따라서 25일까지는 대충 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이 시작되면 똑같아진다 이거 판이. 네. 예,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군사 대결은 군사 대결이다라고 보수 정치권, 보수 언론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큰 우리 사회 갈등이 나타날 겁니다. 큰 갈등이 나타날 예, 큰 갈등이 나타날 거예요. 네. 자,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느냐 마느냐 하더라도 어떤 모양새로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지금 한미 간에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모든 게 다 봉합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4월 달에 재개할 때 네. 만약에 이걸 갖다 예년보다도 더 북한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한다면 전략자산이 다워야 돼요. 네. 미국으로서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건 강한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응답하듯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느냐. 네. 남북 대화의 신락 같은 희망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겨둔 채 정세는 다시 원위치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럴 때 쌍중단의 변형된 프레임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 네. 북한이 전략적인 도발을 아예 안 하거나 네. 또는 양상을 축소한거나 네.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성의를 보인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이번에 열병식처럼 네. 그렇게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는 하되 네. 전략자산이 빼고 작년 8월 같이 네. 예, 또는 네. 장소를 조금 동해서 네. 저 일본 쪽으로 아예 옮겨가지고 호주 쪽에 좀 가서 하는 건 어떨까요? 호주 쪽에서는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긴 그래요? 관할이 안 돼? 달라. 관할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요. 관할이 아니에요? 네. 거긴 달라요. 참석. 일본 쪽에서 그냥. 그러니까 일본이 훈련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 니네가 해라. 이제? 니네가 해. 이런 식으로. 예. 약간의 어떤 변형을 해도 우리 훈련은 큰 지장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상호 간에 약간의 어떤 신호를 좋은 쪽으로 발신하게 되면 네. 저는 그거는 사실상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대화입니다. 자, 그 와중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이죠. 남북 군사회담이. 예. 지금 언제쯤 열릴 판문점 거예요, 회담을 네. 할 때 우리가 합의한 세 가지가 네. 1번이 평창올림픽 참여, 네. 2번이 군사회담 개최, 맞습니다. 3번이 교류협력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카드다. 예, 근데 교류협력은 북한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측 요구사항이에요. 네. 반면에 군사회담은 북한이 제기한 의제입니다. 네.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한반도의 안보 문제, 평화 문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네. 자, 그 아젠다가 살아놓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온 겁니다. 평창올림픽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북한은. 군사회담입니다. 군사회담. 네. 자, 그렇게 되면 군사회담이 열리고 질서가 바뀔 때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의 아주 특이한 측면은 네. 그 여건 조성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다. 순수하게 남과 북만의 네. 대화만으로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본 그 대화 분위기 중에서 매우 특이한 국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육자회담에서 2015년 9.19 공동성명 체결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죠. 깨버렸잖아요. 예.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북한 자금을 맞아요. 억류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이러니까 그리고 핵실험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거의 이때는 좌절이었는데 네. 막판에 조지 부시가 바뀌어. 중간 선거를 2006년에 패배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김정일과 대화하자. 네. 이러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간 겁니다. 아. 그게 13 6차 회담의 네. 합의문. 그게 이제 나중에 2.13 합의로 연결되고 네, 네. 남북 간에는 14 남북 공동선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같이 선순환 관계로 국제 정치와 한반도 정세가 같은 선순환으로 갔을 때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남북 관계가 먼저 끌어주고 네. 그다음에 주변국이 끌려오는 모양새예요. 이게 여태까지 남북 관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예. 정말 그 어떤 특이한 네. 특이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시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이 막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캐르버 재단 연설에서. 예. 그랬을 때 아유, 우리가 어떻게 코리아 패싱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까 어려울 거다라고 보수야당 계속 비판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패싱 분위기였잖아요. 패싱 분위기였죠. 예. 네, 그랬는데 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주변국을 설득해서 이렇게 이 정세를 끌고 가야 되는 위중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있어요. 그 일요일 날 마지막 공연 끝난 다음에 가기 전에 이제 한 손으로는 김영남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의 손을 잡은 다음에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이 국면을 좀 돌파해 가자.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촛불 횃불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횃불로 좀 승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 얘기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인 상호 견인을 도모하겠다. 네. 탄력적인 상호 견인 도모. 여기에 숨은 행간의 의미는 뭔가요? 이게 이제 에이전십이라는 건데 에이전십. 브로커. 브로커. 그러니까 브로커? 북한이 그 우선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배경을 보셔야 돼요. 아, 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한 달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KTX 안에서 네. 외신과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 연습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기억하시나 기억하죠. 모르겠네. 그러니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검토하게 된 건 그 발언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북한이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는 원래 미국이에요. 예. 그렇죠. 예. 거기가 궁극적인 대화 상대입니다. 예. 그거 좀 무시했잖아, 우리를. 근데 미국이 예. 쌩 같다고 예. 무시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남한을 징검다리로 해야 되겠는데 아. 그때 남측하고 대화해야 되는 바로미터는 네. 과연 남측이 미국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냐. 요거였어요. 네. 그런데 남측이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하기로 예. 했다 하면서 예. 그 가장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아하. 벌써 연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만 연기한 게 아닙니다. 규모도 축소했어요. 시기 규모. 네, 다시 열려도 예. 정상적인 규모로 열릴 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물론 국면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게 남측과의 대화를 하는 김정은의 신년사로 이어진 거구나. 이어진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로 급물살을 탄 것이죠. 네. 그렇다면 네.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고 예. 미국은 반면에 지금 나오기에는 쑥스럽고 네.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시 합칠 때도 네. 중간에 누가 좀 네. 한 명 나서줘야 있어서 돼. 예. 이쪽 체면도 세워주고 저쪽 체면도 세워주세요. 세워주는 뭐 좀 한 명이 있어야 예.
그 좀 쑥스러운 걸 붓고 재결합을 하지. 중매쟁이. 중매쟁이. 우리 정부가 지금 중매쟁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자. 이거를 영어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 거예요. 에이전트십. 에이전트십. 이거를 발휘하는 건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대북 압박 정책, 국제 공조를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는 이런 어떤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그 한국이 충분히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지난 7, 8개월에 걸쳐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다. 그러면서 막혀있는 대화에 뭔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니까 상대방의 관심 끌기, 그 다음에 그 관심을 호감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요런 식의 리더십 발휘. 요걸 이제 중재자, 퍼실리에이터, 촉진자라고도 하는 요런 것에 F 발음이 안 되는 식이네요. 제 영어 발음은 평가하지 마세요. 퍼실리에이터. 예.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메리카 사람들이. 피바. 네, 특종기계 김종대. 아, 저희가 떴어요. 의원님 때문에. 듣기에 나쁘지 않네요. 저는 원래 기자할 때부터 단독 기사를 많이 쓴 언론인이죠. 제가 보기에 그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신문 지면을 갖고 있는 유일 국회의원. 제 고정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정 신문이라서 어딘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단독 욕심도 있어요. 막 그 자기 지면에 막 자기가 단독을 해. 그렇죠. 저는 이제 언론을 할 때부터 프레스 오브 프레스. 언론의 언론. 언론의 특정을 뿌리는 언론. 그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국회 와서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의원님의 UAE 의혹 특종 때문에 저희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특종을 여기서 하셔라. 제가 어디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가우시죠, 여러분? 샵 5400으로 문자 팍팍 쏴주시고요. TBS 앱. 너무 의견이 없어요. 민망해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침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들으세요? 가끔 듣습니다. 오늘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고정 출연하는 날인데 오늘 그 방송에 문자가 폭주해서 다운이 됐어요. 그래요? 5,000개가 들어왔대요. 아니 뭡니까? 그게 뭘까요? 다 누구 욕이야. 그 올림픽 응원단과 관계돼 있는 며칠 전부터 했던 말이죠. 그 주말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그분 하태경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그 김일성 가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눈을 팠잖아요. 응원단이 이렇게 그 휘파람 노래에 맞춰서 미남 가면 그거를 누가 지시했냐? 김여정 부부장이 지시했다. 김일성 가면이 맞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대꾸할 가치가 없는 아니 북한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 옆자리예요. 바로 옆자리. 옆장.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또 자리는 꼭 붙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나친 상상력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가해진 정말로 막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막말을 많이 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이 아니 김일성 주석이라 그러면 북한에선 신인데 그러니까요. 그 눈가를 팠다. 그걸 가지고 김여정이 지시했다. 그럼 돌아가면 총살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우지 탄광. 아니 그런 건 오빠랑 팔짱 끼고 사진 찍었던데.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옆자리에 앉은 의원에 대해 막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이 정도로 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참고 계시다는 게 눈빛으로 확인이 돼요. 내가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다.
이게 딱 아니 느껴지네. 학교에 담임 선생도 그렇지 이렇게 짝꿍을 붙여주면 어쩌라는 거야? 예, 제가 가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예. 왜 진짜 정치적 의도가 가해진 막말이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국민적 도리 아닐까요? 우선 사실관계 문제죠. 사실관계. 예, 우선 그 팩트가 뭐냐. 팩트가 뭐냐? 이런 면인데 네. 이건 100%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하태용이 휘파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네. 오늘도 복순이네 집 앞을 걸었네 휘파람 휘파람. 휘파람. 그 나도 몰래 설레요.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그 남자의 청년이 그렇죠. 그 연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그렇죠. 장면에서 복순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복순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걸 휘파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김일성 주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복순이네 집 앞에 있는 그 청년을 묘사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 신세대 우상화를 실험한 거다. 미남 가면으로. 네. 그럴까요? 넘어갈까요? 우리 신세대가. 넘어갑시다. 예. 아, 진짜 어떻게 넘어갑시다. 대응해야 될지 대응해야 도저히 답이 될지를 안 나오는 도저히 네. 답이 안 나오는 네. 그런 상황. 그 개회식 보셨죠? 네. 올림픽 개회식.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같이 입장할 때 입장했죠. 공동 입장할 네. 때 다 일어나서 길박수를 했는데 예. 두 나라가 안 일어났잖아요. 아, 미국하고 일본. 예, 예. 그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서는 또 북한하고 굉장히 만나서 대화할 뜻을 밝혀서 도대체 이분은 뭐가 진심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네. 미국 언론에서 네. 펜스 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칼럼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펜스 부통령의 저런 어떤 행동이 예. 미국 전체의 의견이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1.5트랙이라 그래서 1.5 그 트랙. 청와대하고 민간 학자들이 미국에 갔다 왔다는 언론 네.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단장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하는 최종권 비서관이죠. 예. 전 연세대 교수. 네. 그 단장의 일행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는데 미국에 갔더니 예. 펜스 부통령이 뭐 강경한 정책을 갖고 온다는데 네. 미국 갔더니 아니다. 진짜요? 예. 그 백악관의 강경파들이 그런 그 경직된 네. 태도를 보이는 건 맞는데 예. 국무성이나 또 관변학자들이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남북 대화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더라. 네. 그러면 백악관 내 그 제가 보기에는 고립된 강경파가 펜스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심술 부리기, 네. 심술 부리기. 예, 내지는 투정하기. 네. 이런 어떤 그 행보가 나타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올림픽의 정신에 따른 확성기 방생 또 판문점이나 휴전선 서해 오도에서 우발 충돌 방지 네. 상호 군사 함라인 구성 등 여러 가지 군사 협력 의제들이 나오고 네. 그것이 심화되고 고도화되면은 이제 평화 문제가 나오겠죠. 평화. 그게 바로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예. 그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네. 반드시 미국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 의제에 초청을 해줘야 되는 네. 것이죠. 이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는 무르익는데 네. 미국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려면 미국은 평창 올림픽 올 필요가 없어요. 네. 부통령 와서 자리에서 안 일어서도 돼. 네. 그 사이에 지금 스웨덴하고 네.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북미가 비공식 접촉이 비공식적으로 스웨덴? 되고 있어요. 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뉴욕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스웨덴이 세상에 알아줄 에이전트입니다. 아, 예, 예. 그거 아주 에이전트들이 유명한, 우리만 네. 있는 줄 알았더니 스웨덴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스웨덴이 한다고요? 그걸로 아주 유명한. 지금 남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몇 안 되는 국가죠.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죠. 예, 중재 외교. 예. 예, 지금 제가 이거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예. 이 북한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네. 서로 경쟁이 붙어 있는데 지금요? 제가 보기엔 3개국이에요. 네.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캐나다는 지금 그 얼마 전에 10개국 우리 한국전쟁 담사국 네. 초청해가지고 자기네가 회의도 열었잖아요. 국제회의. 거기 강경화 장관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자기네가 중진국으로 한반도 평화에 개입하는 거죠. 네, 근데 캐나다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미국 했어요. 가서 네. 부시 유엔 총회 그 참석차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캐나다 총리가 네. 북한하고 대화하세요. 이랬다가 거의 싸대기 맞을 뻔한 일도 있어요. 트리도 총리가. 진짜, 네. 진짜예요. 네. 근데 제가 전 세계에 가장 재밌는 나라가 캐나다인데 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네. 중간에 약간 계산이 착오가 되면은 미국 땅에 안 떨어지고 캐나다에 떨어져요. 캐나다 양 옆에 미국이 있어. 그래서 자기네 생존권이 걸렸어요. 자기네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네. 내가 캐나다 언론이나 정부 사람들 만났을 때 네. 아니 미국같이 강경책을 왜 안 쓰고 네. 잘못하면 핵미사일이 캐나다 떨어지는데 안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웬만한 데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저 크게 다칠 우려가 없습니다. 그거보단 그거 걱정하느니 네.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난 그래서 오. 전 세계 제일 재밌는 나라다. 네, 그러네, 예. 진짜. 바로 예. 국경 밖에 미국은 지금 분위기가 난리가 났는데. 180도 예, 다른데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네. 그 북극 가서도 냉장고 파는 에이전트는 있는 거라고. 북극 가서도 냉장고 파는 에이전트. 스웨덴이 그랬다는 거죠. 스웨덴, 노르웨이, 예, 캐나다. 캐나다.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 붙어 경쟁에서 있어요. 어디서 뚫리냐. 하냐. 아. 그런데 제가 스웨덴에 이제 북한 갔다 온, 평양 갔다 예. 온 사람들을 만나요. 네. 그 안보개발연구원 이런 데하고 여러 차례. 예. 그래서 북한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예. 국내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달리 평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박과 제재가 아직까지 전혀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 근데 옵니다. 지금 보면 그 비핵화 이슈를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근데 이제 그 헤리테지 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브루스 클링너. 네. 그 CIA 관계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분석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핵화 이슈를 남북 정상회담에 다룰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정상회담에서 이 이슈 못 다루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비핵화 이슈를 다루면 대화가 안 돼요. 남북 정상회담은.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절충점은 네. 단계를 쪼개는 겁니다. 단계를 그걸 쪼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살라미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 얇게 써는 거, 예. 얇게 이렇게 조각조각 예. 얇게 써는 거. 그래서 목표를 세분화한다. 그러면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는 핵 동결이 되는 것이죠. 핵 동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도 굉장히 네. 체계화해서 제시한 공약의 하나였습니다만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라는 것은 대화 자체를 포기하는 과도한 대화의 조건인데 대화는 무조건 하는 것이고 네. 그 대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비핵화보다 핵 동결이 돼야 된다. 핵 프리즈. 동결. 예. 얼려버린다 이거죠. 동결인데 그 동결을 통해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네. 거기서 쌓아진 신뢰와 네. 관계 형성을 통해 가지고 2단계로 비핵화, 즉 과거의 핵을 제거한다. 핵폐기. 예. 예. 그렇게 해서 미래 핵과 과거의 핵이라는 이런 구분법을 내놨어요. 이거는 정의당도 그 프레임을 우리가 더 빨리 냈고 네. 진보 또 개혁적인 세력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살라미 전술. 살라미 전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선 재래식 분쟁의 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핵 동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대화의 의제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핵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비핵화 안 된다고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인가? 대화는 단절돼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러면 핵무기가 아니면 안전한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우선은 긴장 완화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평화적